지구가 집인 사람들에게 구한다. 지구인이 레벨업되는 시간, 지구 인더 생활환경, 생활환경, 신체 환경. 쓰리 환경잡이에 나선 지구 인더 하우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A little bit of Monica in my life, a little bit of Erica by my side, a little bit of Rita's all I need. 오늘 제 짝꿍이 새로 왔어요. 제가 이렇게 떨리는 이유는 제가 이분 영상을 보면서 네.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어, 그래서 그렇게 아까부터 옆에서 보니까 눈이 초롱초롱 빛나시더라고요. 이렇게 초반장님의 눈을 반짝이게 하신 분, 도대체 어떤 짝꿍이신지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29년 차 이코노미스트 홍춘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아마 지금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다 듣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오늘 투자 전략 같은 거 많이 잘 알려주시긴 투자, 하시겠죠? 덜 깨먹으면서 좀 잘 굴리는 법? 그러면 그게 좋죠. 저도 오늘은 다른 때보다 귀를 좀 쫑긋하고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홍프로님 모신 이유 아마 다들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 준비한 생활환경의 주제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и суверенитет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일어난 전쟁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좀 불안불안하잖아요. 이런 상황에 그 현금만 가지고 있는 게 과연 정답일지, 이럴 때 자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오늘의 지구인 스타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무려 이혼만 120번 한 분이세요. 120번 한 분이세요. 120번. 기네스북. 바로 배우 이시은 씨입니다. 배우. 어서 오세요. 여기 왠지 이렇게 정말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혼 120번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잘 모르시죠? 엘리자베스 테일러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게 진짜 이유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K방송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그 부부 문제를 상담하는 네, 그렇죠.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 프로그램을 제가 한 15년 정도 진짜 오래 하셨네요. 네, 1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대박. 이렇게 이제 따지다 보니까 한 120번. 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실제로는 저희 남편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결혼한 지 이제 27년 차예요. 오, 27년 차 되세요. 네, 네. 그렇게 오래 인꼬부부로 지내시다 보면 네. 왜 이제 관심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저희가 요즘 둘 다 재테크에 좀 빠져가지고 역시. 네, 재테크를 좀 둘 다 관심이 많은데,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저의 관심사가 또 달라요. 같은 듯 다른. 네. 왜냐면 저는 사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이 많고 저희 남편은 주식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양쪽으로 승승장구하셨어요. 양쪽으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투자에 관한 게 이게 좀 너무 서로 좀 안 맞다 보니까. 맞아. 네, 그래서 좀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야 되는데 이게 저희 집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우, 뭐 많은 집이 그러고요. 사실 저희 집도 그러고요. 네, 아무래도 제 아내도 부동산 좋아하고요. 저는 뭐 29년째 금융시장에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주식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부부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상의를 하고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디 하나 자산에 그냥 올인하지 말고 네. 좀 나눠서 하게 되면 이 부부 사이도 좀 좋아지고요. 또 주장했던 자산을 둘 다 가지고 있는데 한쪽이 오르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네. 주도권을 잡게 되는 건가요? 주도권도 주도권이지만 조용해 그러면 목소리가 조용해 그러면 목소리가 크시죠? 요즘 누가 목소리가 크십니까? 예, 집안에서? 저 당연히 저 당연히 제 아내죠. 그래서 제가 네. 모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바로 지구인의 생존 게임 자산 배분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제안해 보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요즘 세대를 불문하고 너무 재테크에 관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자산 배분, 분산 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죠. 그 두 단어가 같은 말인가요? 그러니까 종목을 뭐 예를 들어서 현재, 내차, 카카오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나눠서 투자하면 이건 분산 투자예요. 지금 이야기한 건 전부 다 주식에서만 분산한 거잖아요. 네. 주식만 하지 말고 부동산, 채권, 네. 주식, 외환 나눠서 계란을 한 바구니 담지 않듯이 그죠? 여러 바구니 가지고 있으면 설령 잘못돼서 엎어지더라도 조금만 깨지고 말듯이 전체 우리의 자산을 살려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자산 배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엄청 집중해서 지금 고개를 깜깜하게 하고 있어요. 아니 자산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요즘에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낀 게 사실 이 얘기를 여기서 꺼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자산 배분이랑도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 그럼요. 만약에 그 원자재 값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막 급등락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러네. 그 주변 국가 이런 전쟁이 저희 재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요. 네.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러시아에서 많이 나는 게 우리는 천연가스랑 기름만 생각하는데 사실 거기가 농산물 대국. 아, 네, 흑토지. 엄청나게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니까 전 세계 뭐 고리라든가 밀 생산의 3분의 1. 아, 아니 요즘 보니까 그 러시아 고등어, 네, 맞아요. 네. 수산물도 수산물 이런 것도 없어요. 사기가 맞아요. 힘들어요. 이런 것처럼 그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물건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와 이게 다 장바구니 물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가게 되고 그럼요.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가게 되면 금리를 인상 안 하기가 어렵죠. 연결이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외식 물가도 24년 만에 사실 최고 상승률을 보이고 진짜요? 있다는 얘기를 저도 뉴스를 봤어요. 뭐 치킨, 햄버거 이런 것도 막 10%, 8% 다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그러니까 진짜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도 오르고 가만히 있다 보면 오히려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다들 투자에 나서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본인 이야기 꼭 안 해도 되고요. 네. 수익률 어떤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도 이상하다. 왜 다 파란 불이지? 나 파란 불이지? 카카오가 나한테 이런 시련을 줄 수가 없어. 예, 우리는 이제 왜 항상 마이너스냐 이야기를 네. 되게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아, 진짜요? 네. 개미들의 수익률하고 외국인 투자자들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한 해 통계가 나와요. 그 통계를 가지고서 우리가 연초에 사서 연말 수익률을 제가 20년째 비교를 해봤더니 예, 개인 투자자가 외국인 이긴 해가 3년인가밖에 없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플러스 성과 낸 적도 잘 없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자꾸 차이가 나는지 혹시 본인들끼리 이렇게 뭐 주고받는 뭐 단톡방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정말 저는 화가 납니다. 단톡방은 따로 있는데 거기도 별건 없더라고요. 이게 가장 큰 차이는 투자의 기간. 기간. 아유, 그거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깜짝깜짝 놀랐어요. 주변 사람들이 주식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데이 트레이딩을 그렇게 많이 해요. 오늘 사고 막 몇 시간 뒤에 보고 막 내일 보고 막 맨날 막 그렇게 시간 좀 조금씩만 지나면 그래서 언제 팔지 이런 심리로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수수료도 많이 나가고 또 좋은 기회를 장기적으로 누리지를 못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깜짝 놀랐었거든요. 깜짝 놀랄 정도예요. 네, 왜냐면 그 미국에서는 사실 이제 투자를 홀딩을 하는 거죠. 데이 트레이딩이 안 좋다라는 게 굉장히 좀 깔려 있어가지고. 네.
2020년에 한 연구기관에서 개미 투자자 수익률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수백만 명의 계좌를 봤죠. 그랬더니 평균 주식 보유 기간 7일. 7일. 진짜 짧아요. 아 진짜 짧구나. 아니, 그 분기 하나도 안 지나갔는데 예, 한 주가 7일이니까 1년에 50번. 일주일마다. 부가세를 못 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중 50회전. 그리고 더 무서운 거 1,000만 원 이하를 이제 저희들은 소액 투자자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제 그분들은 며칠? 3일. 약간 3.4일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혹시 그 암호화폐 거래소들 작년에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 들었죠? 네. 암호화폐 거래한 사람의 총 금액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했는데 3,470조. 우리나라 1년 GDP가 2,000조거든요. 그렇게 많이 사고 팔고 한다는 그러니까요. 얘기가. 예, 그렇죠. 양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참가자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2020년 그 좋았던 2020년에 거래를 얼마나 했냐면 8,600조. 가만히 두질 않나 봐. 예,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빨리 부자 되고 싶은 마음에 우리나라 국민성이 이렇게 좀 빨리빨리 뭐 이런 국민성이 있어서 혹시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저희 우리 성격일까요? 저희 우리나라만 좀 그런 게 성의성이 좀 있을까요? 없고 뭔가 좀 마음이 급한 게. 빨리 오늘 뭐든지 대화에서도 나오잖아요. 서로 막 지금 질문을 누구 질문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아니 저 답답합니다. 이런 질문에서 다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성격이 급한 면도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 또 타일러가 좀 좋은 이야기를 했던 게 이게 좀 장기 보유하면 좀 뭔가 이렇게 세금 혜택이라든가 연말 정산할 때 뭘 돈을 좀 돌려준다든가 이런 것도 우리는 없고 아 그런 거 있으면 없어요? 좋겠다. 네, 진짜. 없죠. 외국은 있어요? 예, 여기는 장기 우리는 보유 이제 계좌들은 그렇죠. 혜택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사고 6개월 뒤에 팔면 거기에다가 부과되는 세율이 1년 뒤에 파는 것보다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오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팔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거래를 많이 하지 않았으니까 수수료도 안 붙지. 그리고 이제 그 세율도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투자 계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은퇴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하면서 내는 게 아니고 그냥 맨 뒤에다가 한 번만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유리한 조건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아예 권장하는 제도를 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런 계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IRP라고요. 그러면 예, 오늘 다 배우셨으니까 하세요. 예, 특히 회사를 다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개인들도 이 계좌를 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볼펜 한 번만 빌려주세요. IRP 이게 이런 거 처음 들어봤구나. 그런데 이렇게 홍프로님이 가져와 주신 통계만 보면은 투자자들이 이렇게 평생 수익을 내기 어렵다라는 암울한 얘기인데 뭐 수익을 내려면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딱 하나만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인터넷 검색창에 다트라고 DART인데요. 다트? 예, 예. 그 기업들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라는 걸 주주들한테 1년에 한 번씩 알려야 되잖아요. 그 사업 보고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업 보고서를 시장에 쫙 공개해주는 그 정보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해주는 사이트니까 정부기관권이니까 믿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러면 다트에 들어가면은 이제 그냥 일반인들도 뭔가 뭐 비철 뭐 산업 이렇게 치면은 그 관련 회사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이 다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종목 하나를 들었어요. 야, 친구가 너만 알려줄게.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런 정보를 사지 않나요? 예, 그러면 그 회사 사업 보고서를 한번 보시라. 다 나와 있어요. 기업에 대한 정보 또는 사업의 현황, 대요, 매출, 구성 이런 거 보면 되잖아요. 투자랑 투기를 구분하는 방법을 많이들 모르시는데 저는 가장 첫 번째 잣대는 시간. 아니 한 달도 보유 안 하면서 1년도 보유 안 하면서 넌 투자했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업 보고서를 안 읽어서 그렇지. 사업 보고서를 안 읽으니까 모르니까 3일만 있으면 불안한 거지. 이 회사가 어떤지. 근데 이게 그러네. 어려운 게 가격이 일단 오르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이 고점인지 더 오를지 사실 그거 판단하는 게 어려워가지고 거기서 간졸이다가 그 시간을 못 버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 사는 건 누구나 프로인데 파는 건 전부 아마추어라고 그런 경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팔 때 되면 양쪽에서 천사랑 악마가 와서 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니야 지금이 좋아. 맨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이제 제가 팁 하나만 드리자면 한 3분의 1이라도 매매를 해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지금 나온 뉴스가 사업 보고서에 없는 호황된 거다. 그래서 올랐다. 풀카 이야기가 나왔다. 네. 프리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 전기차 풀카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오늘 현대차 주가가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거 나오자마자 현대차 다 팔았거든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중요 정보가 방송에 나왔는데 미국이 부인했어요. 그리고 사업 보고서 내에도 그런 내용들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건 사실 좀 잘못된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 팔아야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업 보고서 내에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근거해서 올라가면 아이고 즐겨야죠. 근데 예를 들어서 화장지 잘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갑자기 화장품 산업 진출하고 다음 날은 우리 암호화폐 사업에 진출하고 그 다음은 NFT를 한다고 그러면서 상한가가 났다. 잘 팔아야죠. 왜냐하면 그쪽 전공이 아닌데 경쟁이 치열한 분야에 들어가서 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끄덕끄덕 하면서도 사실 얘기를 들을수록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취업난 또 뭐 노후 대비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노후까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선 도대체 어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할지 혹시 뭐 자가 계산법 뭐 이런 거 있나요? 있죠. 있어요?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른데 네. 대략 그냥 제가 부부 둘이다. 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 가구당 소득 이런 걸 보면 한 4,50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네. 제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1년에 6천만 원 정도. 왜냐하면 12달이니까. 500만 원에 곱하기 12를 하면 6천만 원이니까 10억 정도의 자산, 운용 자산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눈높이 수준과 생활 수준 그리고 기대 수준들을 맞춰서 어느 정도 자산이면 이게 목표 이런 계산은 스스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년 6%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보장 없죠. 네. 그 보장한다 그러면 그건 죄송합니다만 사기꾼이고요. 진짜 그렇죠. 장기적으로 꾸준히 봤을 때 그 정도를 기대하는 거지 한 해 한 해는 성과가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 연기금 중에 국민연금이라고 있죠. 네네. 1999년부터 2021년까지 만 23년 동안 그 연평균 수익률이 6.8%. 그래요? 와, 6.8% 너무 괜찮네. 예, 너무 괜찮죠.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이렇게 올인하는 게 아니라 가격 변화의 방향이 좀 반대인 자산들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국 주식이랑 미국 달러. 그죠? 우리나라 뭐 주가 빠진다 그러면 환율 오르죠. 네. 환율 떨어진 날 보면 주가 올라 있죠. 그런 식으로 성화도 분산하고 잘 나눠가지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점점 성과가 나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는 부동산도 사고요. 네. 회사도 사고 M&A도 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연기금 따라 하면 6% 이상의 좀 안정적인 이런 어떤 수익률 낼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비빔밥 한국 사람 참 좋아하잖아요. 네. 투자도 비비자. 이런 거죠. 그래서 한국 주식 절반, 미국 국채 절반. 국채요? 예, 우리나라에 다 상장돼 있습니다.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좋죠. 요즘은 깐풍기도.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매월 100만 원씩 투자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만 원을 한국 주식, 미국 국채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한 계좌당 600만 원씩 이제 한 해 10차례.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다음 해가 딱 됐는데 한국 주식은 안타깝게 빠졌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500만 원으로 줄어있어요. 반대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것은 환차익이 나와가지고 거의 700만 원이 돼 있어요. 목표가 반반이었는데 5대 7이 됐습니다. 네. 손실 본 한국 주식을 더 사는 거죠. 왜 이런 전략을 쓰냐면 우리가 주식이 빠졌을 때가 더 빠질 거야. 좀 이따 살 거야. 그렇죠. 오를 때는 더 오를 거야. 배짱이 부족해. 예,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판단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기계처럼 하자. 그래서 많이 빠진 걸 더 사주는.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해요. 비율 맞추기.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물타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많이 오른 것은 놔두고 수익률이 나빴던 것을 새로운 돈으로 꾸준히 저가 매수를 해줘요. 그렇게 물타기 하다가 못 빠져나오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을 사야죠. 시장을 산다는 게 뭐예요? 코스피 200. 200개 우량주를 모아놓은 주식시장 지수가 있어요. 그런 지수를 사면 수많은 회사를 다양하게 보유할 수 있고 이런 코스피 200 같은 한국을 대표하는 200개 종목들에 투자하는 상품들에 대해서는 수수료 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경쟁은 좋은 곳이에요. 소비자들은 경쟁이 붙으면 너무 좋아요. 그럼 그런 상품은 굳이 우리가 막 머리 써서 고를 필요는 없네요. 그냥 이게 100개씩 막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가 거의 없어요. 1%도 잘 안 나요. 그거 고르는 시간에 우리 이름 예쁜 거. 일도 잘하고 건강 관리도 하면서 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꿀팁을 주셔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내가 그 적극성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 결정이 되는데 저도 참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번만큼은 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조언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은 아무래도 이제 지구 환경에 대한 얘기도 이제 나누는 방송인데 홍프로님이 이제 그런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요즘에 약간 재생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기후 관련된 투자? 예. 기후 관련? 환경 관련 예, 투자. 그걸 이제 환경과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면서 기업들의 또 투명한 경영을 하는 ESG 펀드다 또는 뭐 ESG 관련된 테마다라고 나오는 종목 리스트들이에요. 네. 근데 거기를 들어가셨으면 좀 어떤 종목인지는 알고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은데 이게 정말 ESG라는 이름에 맞는가? 특히 사회적 책임을 정말 위해서는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히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 얘기도 너무 좋지만 너무 좋지만 우리를 다 뒷받침해주는 이 지구 환경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누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테크에 이미 관심이 많으신 이시은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환경은 얼마 정도 이제 관심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재테크 관심 있는 만큼 환경도 관심 있습니다. 네, 뭐 돈만 밝히는 여자는 아니고요. 네, 그 환경에 관심을 갖고 제가 일회용품 안 쓰기 이런 거 한번 해봤어요. 네. 해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음식을 배달할 때도 뭐 수저나 이런 거 안 안 받기. 받기, 표시하고. 스트로 이런 거 안 쓰고. 네, 뭐 그런 저는 노력을 그래서 정말 소소하게. 그거 안 받으려니까 뭐부터 끊어야 되냐면 진짜 배달 음식부터 끊어야 돼요. 사실은. 아예 네, 끊어야 돼요. 아예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만큼 불편했는지 제가 이제 몸소 알았고 제가 이제 그런 걸 완전히 끊었지만 또 제가 분명히 놓치는 부분이 있겠죠. 타일러 씨가 옆에 있으니까 오늘 한번 잘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오, 집이 엄청 깨끗하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깔끔하시네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저는 웬만해서는 공간이 좀 넓어 보이고 정말 최소한의 가구를 딱 배치해서 필요한 것만 놓고 사는 편이에요. 가끔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집이라면 놀러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다 좋은데 너무 인간미가 없다. 아니 전 너무 좋은데요, 깔끔하고. 제 드림이에요. 집에 갔을 때 제발 집 좀 깔끔해지면 좋겠어요. 정말 보여드릴 게 없는데 안방은 정말 심플 그 자체예요. 저희는 딱 들어오시면 침대 하나 있습니다. 어머니 잠만 자는. 한 평을 치우면 그 1,000만 원을 번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서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 진짜요? 미니멀리스트 맞으시구나. 이 공간이 뭐 어느 아파트나 있는 그냥 파우더 룸이에요. 화장품 정리된 거 보세요. 진짜 와, 깔끔하시다. 진짜. 요구의 화장대가 맞나 싶을 정도로 심플해요. 심플하죠. 에센스면 무슨 뭐 주름 크림, 수분 크림 이런 것들이 샘플이에요. 네. 그리고 이게 종이로 받는 샘플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렇게 수분 크림은 수분 크림, 뭐 에센스면 에센스 이렇게 이름을 써서 이렇게 다 모아놨어요. 딱 쓰는 것만. 그죠? 쓰는 것만 딱 놔두고 쓰시네요. 향이 점점 늘어나 화장품. 맞아요.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배우시니까 네. 옷방이 따로 있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배우들은 옷방이 되게 많잖아요. 저의 옷방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곳이 바로. 여기요? 네.
짜잔. 이렇습니다. 방 하나 정도는 네. 옷으로 가득 차 있는 아. 여배우의 방을 생각을 했는데 의외예요. 네. 실제로 제가 평소에 입는 옷들은 이 정도예요. 계절에 입는 옷들만 싹 정리해놓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이제 박스에 들어가 있거든요. 정리정돈이 사실 시작이에요. 미니멀리스트가 되면. 저는 쌀밥보다는 렌틸콩이라고 식이섬유 많이 들은 콩이 있어요. 콩을 지금 같이 넣고 현미 좀 섞어요. 아니 쌀 씻고 계신데 불이 들어왔나요? 아 지금 저 불 들어온 거예요? 네, 지금 불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50이 넘다 보니까 체중이 부는 게 가장 건강에 좀 위험 신호가 있는 것 같고 이 야채 위주의 식단이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제 미용을 위해서 좀 샐러드 식단을 하고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뭐야 또 샐러드야? 나는 샐러드를 먹어야 좀 소화가 돼 요새는. 아니 그래도 밥을 좀 먹어야지 사람이. 아니 밥은 하루에 한 끼 정도만 먹으면 되지. 아예 밥을 안 드세요? 네, 저는 아침은 탄수화물을 안 먹으려고. 아, 아침에 샐러드로 시작하시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과일도 좀 먹고 하니까. 아 진짜 자기 관리가 대단하시다. 제가 이제 가족력이 좀 있어요. 엄마가 뇌종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뭐 엄마 때문이라기보다는 얼마 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중성지방 수치도 높고. 수치 보고 되게 놀래서 그다음부터 좀 관리를 하는 거예요. 네? 저렇게 먹는데도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그러면 신경 쓰실 수밖에 없죠. 이 아크릴사라고 소재가 친환경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환경을 좀 생각하자 생각해서 수세미라도 좀 친환경 소재를 쓰고 있어요. 이 수세미에 세균이 붙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끓는 물에 소독해가지고 제가 바짝 말려놓은 거예요. 맞아요. 저게 또 친환경. 저도 근데 지금 불이 들어왔네요. 물을 안 끄셔서 그런가? 아니 왜 싱크대 쪽만 가면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게 그냥 밥 해 드시고 치우시는데 네. 불이 두 번이나 들어왔어요. 되겠네 이제 좋아지고 있어. 잠깐만. 저는 이제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 응. 갔다 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아까 그 라떼를 좀 먹지 말 걸 그랬나. 아, 그 트라우마 있었던 거? 응. 아, 왜 라떼 드시고? 제가 우유가 좀 들어가면 조금 안 좋거든요. 네. 아 유당불내증이 좀 있으시구나. 저걸 저렇게 찍으셨구나. 우유 조금만 타지. 어떻게 많이 탔어? 아니 원래 들어가는 것만큼 탔는데 당신이 좀 예민하긴 하더라고요. 아니, 라떼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나 그냥 커피보다 라떼가 달달하고 좋은데. 네, 지구인 스타 이시은 씨의 일상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29년차 이코노미스트지만 몰랐던 걸 배웠습니다. 한 평을 들이면 1,000만 원 버는. 그렇죠. 네, 저도 깜짝 배워갑니다.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관문. 생활환경 전담이신 우리 타프로님. 지구인 스타 이시은 씨의 일상에서 발견된 문제점은 뭔가요? 타프로에 딱 걸렸어. 네. 첫 번째, 해양 생태계를 해치는 쌀뜨물이었습니다. 네, 아니, 쌀뜨물이 왜요? 쌀뜨물은 우리 매일 저희 밥을 매일 해야 돼요. 그냥 생쌀을 끓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그쵸. 밥을 하려면 쌀을 씻어야 되는데. 그죠.
요즘에는 시설이 좋을 테니까 이제 버리셔도 나중에 어느 정도 정화가 돼서 잘 되긴 하겠지만 만에 하나 그 이제 쌀뜨물이 자연 생태계에 방류가 되거나 노출이 된다면 그게 하천이든 바다든 간에 굉장히 좀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면 쌀뜨물은 주성분이 녹말인데 그러면 그 미생물들이 녹말을 분해시키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은 힘들어하겠죠. 네, 산소가 없으니까 그 물고기라든지 이렇게 해양 생태계 같은 경우는 이게 대규모로 이루어졌을 때 아예 dead zone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네. 근데 이게 다 쌀뜨물 때문만은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영양소가 많은 그런 물질이 그렇게 물에 들어가면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쌀뜨물이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영양소가 높으니까 그냥 버리기보다는 네. 요즘에 워낙 업사이클링이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죠? 예, 푸드 업사이클링 하는 것처럼. 화분에 물 주는 건가요? 맞아요. 화분한테 주시면 돼요. 그런 거를 이제 파초한테 주시면 영양소가 많아서 뭐 섬유질에 뭐 단백질에 탄수화물에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질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비료로 쓰기는 굉장히 좋은 건데. 네. 너무 좋아요. 화초에 너무 좋아요. 쌀뜨물을 준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근데 예전에 어머님들이 쌀뜨물로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찌개도. 저는 네. 주로 그렇게 활용하거든요. 육수로 네. 쓰죠.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팁을 드릴까요? 이 쌀뜨물이 피부 보습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그 안에 식물성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세수할 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세라마이드뿐만 아니라 비타민 성분도 있기 때문에 뭐 비타민 B1, B2 이런 것들은 또 미백에 좋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하실 때 클렌징 다 하시고요. 그리고 쌀뜨물을 이용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정도 씻고 찬물로 다시 이제 세안을 깨끗한 물로 하셔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이렇게 해주시면은 피부에 또 좋은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와, 꿀팁 많이 알았네요. 화장품 안 사도 되겠다. 화초에도 주고 찌개도 끓여 먹고 얼굴에 얼굴에도 스크래브도 하고 맞아요. 그냥 흘려 보낼 이유가 없어요. 예. 쌀뜨물 얘기가 약간 좀 의외에 있을 네, 수 있고 약간 좀 뜬금없다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근데 꺼낸 이유가 사실 있어요. 오늘이 아주 특별한 날이래요. 바다 식물 일이래요. 그런 게 네. 있구나. 그래서 그 바다 생태계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따로 지정을 해놓은 날인데 뭐 여러분이 앞으로 바다 생태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타프로님 설거지할 때 또 비상벨이 울렸잖아요. 맞아요. 그쪽에만 가면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그렇죠. 이제 이번에는 불 사용량 때문이 아니고요. 타프로에 딱 걸렸어.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 수세미였습니다. 수세미. 네. 수세미는 제가 아크릴 수세미가 친환경에 좋다고 맞아요. 알고 있어서 일부러 더 그걸 쓰고 있는 건데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되게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성분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크릴 실 같은 경우는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이라는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씻다 보면 당연히 나오겠죠. 네, 그래서 본인 건강에도 안 좋은 면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크릴 수세미보다 원래 수세미를 그냥 식물 수세미 쓰시란 얘기예요? 식물 수세미. 그거를 사용하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씻기고요. 뭐 약간 좀 있어 보이잖아요. 있어 보이잖아요. 앞으로 좀 있어 보일게요. 네. 그리고 이제 주방 세제도 계면 활성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천연 세제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피부나 몸에 훨씬 천연 제품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직접 집에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네, 식초, 베이킹 파우더, 밀가루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품은 잘 나지는 않지만 거품이 날 필요가 없어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품이 많이 나는 게 좋다가 아니고 네. 거품 많이 나는 건 나한테도
환경한테도 안 좋다. 아까 끓는 물에 넣어서 막 이렇게 살균하시던데 효과 있나요? 주부님들이 행주를 끓는 물에 소독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수세미를 아마 그런 이제 생각을 생각으로. 하시고 네. 그 다 끓여 물에 쓰는 거 소독을 아니에요? 하거나 또는 이제 간편하게 전자레인지에 돌리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수세미는 그렇게 소독을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한 실험에서 수세미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살균 소독을 했대요. 했는데 단 그냥 한 60%의 세균만 제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제거가 된 것도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들은 더 많이 남고 그냥 일반 세균이 없어지는 정도? 그래서 병원균이 남다 보니까 그 세균이 더 많이 번식을 해서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칠 수도 있는 그런 살균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천연 수세미를 이제 소독하는 방법보다는 아예 그냥 교체해 주시는 방법이 자주 교체하는. 네, 제일 좋은 방법이죠. 집에 가자마자 수세미부터 바꿔야겠어요. 네, 앞으로 이렇게 알려주신 정보로 제가 이 생활 환경 제대로 개선하겠습니다.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바로 으로 나왔습니다. 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요.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남편이 술을 먹을 때 안주를 좀 같이 섭취를 좀 늦게 하는 게 있어요. 이시은 씨의 유전적 점수만 보면 자, 이제 피할 수 없는 시간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만 되면 지구인 스타들이 유독 긴장을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지구와 지구인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죠. 지구인 스타 이시은 씨의 평소 생활 습관이 또 신체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으세요? 이쯤 되면 다들 긴장하시는데 진짜 긴장되세요. 아, 네. 제가 이거 유전자 검사 사실 처음 해봤거든요. 네, 약간 좀 모험하는 기분? 네, 그랬어요. 이번에 검사할 때. 자, 그럼 셰프로님이 이시은 씨의 미래 질환 결과 공개해 주시죠. 자, 실장님 검사 결과 가져와 주세요. 너무 귀엽죠? 아, 네. 아, 귀여워라. 안녕. 네. 네. 확인? 네, 실장님 고생했습니다. 네. 빠이빠이. 네. 행복한 하루 되네. 자, 드디어 지구인 스타 우리 이시은 씨의 미래 질환 검사 결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중점 관리가 필요한 항목이 바로 심근경색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심근경색으로 나왔습니다. 심근경색 워낙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게 심장의 근육이 이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라고 심장으로 가는 이 동맥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막히거나 해서 이제 심장에 그 산소와 영양 공급이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의 근육 일부분이 이제 괴사돼서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심근경색은 초기 사망률이 무려 한 30%나 되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질환인데요. 이시은 씨의 유전적 점수만 보면 8등을 하셨습니다. 되게 높으시네요. 네, 1등에 가까울수록 발병 가능성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환경적 요인을 모두 이제 합해서 봤더니 13등. 몇 명 중에? 100명 중에. 100명 중에요? 네. 그렇다면 최프로님이 보시기에 지구인 스타 이시은 씨가 가장 중점적으로 짚어봐야 할 질환은 뭘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시은 씨에게 가장 걱정되는 질환은 바로 근감소증과 당뇨였어요. 당뇨요? 네. 탄수화물 적게 섭취하시는데도 당뇨가. 그러니까요. 당뇨는 정말 예상을 너무 못했고 요즘 들어서 제가 또 이렇게 갱년기가 좀 왔어요. 그래서 갱년기가 오니까 이렇게 움직이기가 싫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갱년기 오면 아시죠? 근력이 되게 빠져요. 특히. 그래서 좀 어느 정도 근감소증은 예상은 했는데 당뇨는 진짜 당뇨는 정말 왜냐하면 저는 아까 보셨지만 좀 채식 위주로 먹으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남편이 좀 저녁에 좀 늦게 들어오면 남편이 술안주 같은 걸 만들어주길 좋아해서 저는 술은 안 먹거든요. 술은 안 먹고 안주를 좀 같이 섭취를 좀 늦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저희 부부랑 너무 닮았다. 사실 많은 부부들이 이 패턴으로 저녁에 이렇게 뭔가를 드시는 습관이 또 있기도 하고 갱년기 겪으면서 근감소증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요새는 병뚜껑 같은 거 딸 때 잘 못 따겠더라고요. 이 손 아구에 이렇게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환경 문제 때문에 물티슈 쓰면 안 되는데 걸레 이렇게 비틀어 짜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물티슈로 간단하게 청소하고 그런 게 다 문제가 됐었군요, 저한테. 오히려 좀 이렇게 움직였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근감소증이 위험한 거는 생활할 때 불편하다 이게 아니라 근감소증 때문에 다른 질병이 이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근력이 감소한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의 신체 기능이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육량이 줄어드니까 일단 먼저 기초대사량은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은 사실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몸이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이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살이 찌기 쉬운 거죠. 그리고 또 근육까지 감소를 하니까 체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럼 이제 2중, 3중으로 점점 지방이 더 많이 쌓이게 되면서 비만이 될 수 있고 그럼 이제 비만이 된다는 게 당뇨병이 이제 생길 수 있는 이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당뇨병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니까 뭐 평생 잘 관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사실 당뇨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년의 근감소증이 사실 당뇨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노년의 근감소증이 생명과도 직결이 됩니다. 아니 이게 근육이 좀 줄었다고 어떻게 이게 생존과 직결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근육하면은 보통 무슨 근육이 생각이 나세요? 이두박근. 복근. 맞아요. 그걸 골격근이라고 하는데요. 골격근 말고 사실은 이 몸 안에도 근육이 굉장히 많아요. 대장, 뭐 소장, 위 이런 것들도 근육으로 되어 있고 정말 중요한 거 심장. 그리고 이제 폐에는 산소가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횡격막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고 네, 이런 다양한 근육에 의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를 하는데 근력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런 생명과도 관련이 있고 또 다양한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어르신들이 이제 병에 걸린 후 사망할 때 직접적인 이유 중에 흡인성 폐렴에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뭔가 음식이 들어오면은 캑캑해서 우리가 뱉잖아요. 어른들이 그 뱉을 근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그냥 폐로 들어가서 이 염증을 일으켜서 폐렴으로 돌아가신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쯤 되면 정말 생명과 직결된다는 거 아시겠죠? 저 사실은 가래를 잘 못 뱉어요. 이거 막 감기 걸려서 가래가 목에서 막 걸려 있는데 힘있게 팍 못 뱉어내거든요. 맞아요. 그 근육이 많이 감소되신 거예요. 벌써. 네네. 그렇구나. 근데 채프로님이 아까 예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근육 감소가 생기면 또 발생할 수 있는 뭐 질환들 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네, 이 생존 근육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심장 근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 근육 운동이 멈추면 바로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근육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심장의 근육이 빠지게 되면 심근경색, 예, 이런 심장 질환뿐만 아니라 뭐 심장 마비 또는 뭐 부정맥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돌연사의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데 뿐만 아니라 지금 뭐 병뚜껑 따기 힘드셨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게 이제 악력이 떨어지면 노쇠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최프로님께서 지구인스타 이시은 씨의 신체 환경을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래요? 그럼요. 준비를 했습니다. 이시은 씨를 비롯해서 우리 지구인 이 신체 환경을 변화시켜 주려고 가지고 온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우유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쉐이크 아니에요, 쉐이크? 쉐이크 같은데 진짜? 되게 목넘김도 부드럽고 달콤한 향도 나고. 이게 뭔가요? 뭐죠? 자, 여러분께서 드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산양류 단백질입니다. 산양류 단백질. 네. 산양류라면은 그 우리 애들 어릴 때 먹이던 그 분유에도 산양류 분유 뭐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건가요? 예전에 부잣집에서만 아이들을 먹였다는 그 산양류 단백질 맞아요. 아이들에게 먹였던 이유가 아이들이 이제 소화기관이 발달이 덜 되어 있잖아요. 아직은 이제 발달이 덜 된 이 소화기관에 이 분유 성분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 모유의 단백질과 구조가 또 이 산양류가 비슷하거든요. 모유에는 단백질 함량이 100g당 1.2g인데 이 산양류는 3.6g. 그러니까 단백질 함량은 모유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거죠. 영양도 굉장히 훨씬 아이들한테 좋네요. 그래서 네. 애기들 분유에 산양류가 많이 들어가서. 네,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 나이가 되면 중장년층 이후에 점점 좀 소화 안 되셔서 막 불편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아이처럼 점점 소화기 이제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산양류가 이 소화작용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좀 건강 때문에 일부러 우유를 먹으려고 하긴 해요. 근데 제가 우유를 먹으면 화장실에 좀 가야 돼서. 네, 유당불내증 있는 네. 분들인데 유당불내증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알파 S1 카제인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분은 이제 이 몸속에 들어오면 소화가 돼야 되는데 소화가 되지 않고 막 응어리져요. 네. 응어리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좀 설사도 하게 되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이 산양류에는 이 알파 카제인 그 성분이 조금 덜 들어있나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는 이 알파에스원 카제인이 우유에는 한 12에서 15g 정도 들어있거든요. 1리터당. 네네네. 근데 이제 산양류에는 한 0.9에서 7g 정도? 그러니까 적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화도 잘 되고 아무래도 그런 유당불내증 문제가 있는 경우도 조금은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좋은 거 하나가 이 모유의 주요 단백질 성분 중에 베타카제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네. 이거는 더 이제 산양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렇구나. 네. 알파 S1 카제인은 뭔가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막 응고되는 그런 단백질이면 네. 베타 카제인은 엉겨붙지 않고 소화를 잘 시키는 그런 단백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아, 보통 근데 운동할 때는 네. 그런 닭가슴살이나 뭐 이런 단백질 식품들을 위주로 먹잖아요. 두부랑. 그렇죠. 네, 근데 네, 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가요? 성인의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50kg이면 50g의 단백질을 드시면 되고 또 60kg이면 60g 단백질을 드시면 되는데 이게 노년기에 접어들면 체중에 곱하기 1.2g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50kg이면 한 60g 정도 네, 드시면 네,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50g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소고기를 먹을 때는 한 2인분 정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300g. 그리고 두부는 3모를 드셔야 되고 달걀은 5개. 아. 뭐 생선으로 하면 5토막. 근데 이거를 매일 그렇게 드셔야 그거를 이제 단백질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쉽지 않죠. 등심 2인분 먹는 건 아. 즐거운 일이긴 한데. 그건 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매일 드셔야 돼요. 매일. 아니 근데 저러다 살찌는 거 아니에요? 살찔 것 같아. 네, 살찌는 거 같아요. 아, 그렇죠. 살찌죠. 사실은 이제 30세만 돼도 근육이 다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이 노인층에 이제 접어들면 매년 1%씩 감소를 해요. 그냥 감소를 하고 근력도 3%씩 이제 해마다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하시면서 이렇게 좀 단백질 챙겨 드시면서 근육을 이제 키우는데 조금 집중을 하셔야 돼요. 네. 저도 진짜 걱정되는 부분이 우유 마실 때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이런 것으로 좀 골라 먹는 편인데 그 산양류에는 지방은 없나요? 아,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지방 굉장히 신경 많이 네, 쓰시잖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산양류에는 지방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산양류에 우유보다도 지방산이 2배 정도 많은데 그 지방은 좋은 지방산, 중세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세 지방산은 또 뭔가요? 중쇄라고 하는 게 이제 중간 길이의 지방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아, 그쵸. 중세 지방산이 들어있는 산양류 요구르트를 동물에게 30일간 이제 섭취를 하게 했더니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줄어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산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막 피하 지방이나 내장 지방 이렇게 쌓이는 지방이 아니라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그런 지방산이기 때문에 착한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산이에요. 어머, 야,
그러면 저 이렇게 산양류 이 단백질을 섭취하면은 당뇨도 도움이 되겠네요. 아, 맞아요. 제가 이 얘기 꼭 해드리고 네. 싶었어요. 비만한 이제 뚱뚱한 이 동물에게 16주간 산양류를 공급을 했더니 이제 공복 혈당이라던가 혈청 인슐린 수치가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인슐린 수치가 감소를 했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피 안에 이제 혈당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 산양류 단백질이 당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한 연구 네. 결과입니다. 혹시 당뇨 말고도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을까요? 이 면역력을 높이고 또 노화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뉴클레오타이드 성분이 이 세포의 젊음을 좌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여주시네요. 저는 이미 다 먹었습니다.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산양류 단백질 섭취를 하면서 주의사항은 없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뭐 좋은 등심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듯이 맞아요. 식단도 잘 보셔야죠. 왜냐면은 뭐 신장 질환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단백질 너무 많이 드셨을 때 또 이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그런 질환이 있다면 당연히 드시기 전에는 좀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죠. 네, 마지막으로 또 식약처에서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구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생존 전략, 자산 배분부터 건강 체크까지 해봤던 신체 환경까지 쓰리 환경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나요? 아 정말 이거 너무 좋은 프로네요. 그렇죠. 네, 지구 건강도 지켜주시고, 네. 네. 저의 개인 건강도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그리고 또 홍프로님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지구인의 생존 투자까지 좀 네, 맞아요. 알려줬잖아요. 정말 너무 고급 정보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혹시 또 나와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유 뭐 초반장님 부르셔야죠. 약속. 네, 약속. 네. 오늘도 라떼를 찾는다면 내일을 향해도 없다. 지구인이 레벨업 되는 시간, 지구 In the house.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참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 2080년 커피가 아예 그냥 멸종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맛이 아니라 약간 멋처럼 생각해서 고종 황제가 커피 좋아했다는 이야기 많이 알려져 있죠. 분명히 한우에서 나온 우유로. 아 이런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맛이었을지. 혹시 커피 가게 창업 준비하고 계신 분들 이제 아이디어 하나 드립니다. 제가 먼저. 여보. 네, 욕심나네요. 채널 A